블록체인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 관점에서는 서비스가 재미없어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그 전환 과정의 불편함 때문에 이제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주객 전도가 된 꼴인 거죠. 드림플러스와 쟁글이 함께하는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지갑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해치랩스 문건기 대표님과 함께 지갑에 대한 기본 개념과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지갑 분야에 관심 있는 웹2 기업들의 어둠션 포인트와 그리고 또 실제 사례를 위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해치랩스 문건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는 혹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NFT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요새 게임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NFT에 되게 좀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NFT는 어쨌든 기존에 없었던 개념들을 좀 새롭게 대중들에게 소개해야 됐던 개념들이 많다고 한다면 게임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NFT는 대부분 게임 안에 있던 실제로 가치를 지니고 물론 한국에서는 불법이긴 하지만 세컨더리로 거래가 되기도 하는 현금으로 그러한 아이템들이 NFT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글로벌 게임 유저들이 국경을 넘어서 훨씬 더 쉽게 거래도 가능한 그런 NFT 사례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게임 쪽 산업과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스타벅스를 조금 자주 가는 편이어서 이 스타벅스 최근에 공개한 스타벅스 오디세이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뭐 가상 커피 농장으로 투어를 떠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스탬프를 거래하거나 게임, 뭐 퀴즈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스타벅스 오디세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써보진 못했는데 아쉽게도 네. 미국인들만 아직은, 쓸 수 있고 또 베타 중이라서 근데 제가 캡처나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NFT라는 단어 혹은 어떤 가스비라는 단어 그런 웹3의 용어나 개념을 전혀 유저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기획을 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아직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 그 스탬프나 이 네. 프리퀀시들을 사람들이 당근 마켓이나 이런 데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거래도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글로벌하게 스타벅스 팬들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하나의 효익인 것 같은데 그것만 있는 걸지 그러니까 Y 웹3에 대해서 스타벅스는 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또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좋아하는 NFT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나이키에서 이렇게 팬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제 명품 브랜드들에서 이런 내는 것들을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전히 이제 한계점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컨셉추얼한 시도 단계인 것 같고 단순히 뭐 그 NFT나 이제 웹 3.0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단순한 이제 발행 관점에서 그냥 그 브랜드 이전 정도의 효과인 것 같아서 그 아까 문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본적인 첫 시도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나이키나 스타벅스 외에도 정말 많은 웹2 기업들이 웹3 영역으로 나름 활발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막상 유저들을 유입시키는데 지갑이 좀 허들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갑이라고 하지만 좀 포인트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결 방안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갑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저들, 그러니까 웹3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저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 얘기를 저희가 1편에서도 잠깐 했었지만 서비스를 쓰다가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메타마스크를 검색해보고 메타마스크라는 게 제일 유명하구나 하면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시드 문구를 받아 적고 다시 또 돌아오고 그리고 서명을 할 때마다 왔다 갔다 앱을 전환하고 이러한 사용자 경험 자체가 굉장히 큰 허들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웹3 사용자들의 관점에서 편한 지갑이 아니라 웹3를 한 번도 안 써봤던 그러니까 기존 유저들이 봐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용성을 지갑 그러니까 인프라 레벨에서 잘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런 지갑들도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지갑이죠. 자, 그렇다면 지갑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어떤 측면에서 지갑의 잠재성을 보고 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실 지갑의 어떤 잠재성보다도 제가 느낄 때는 그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용성이 좋은 지갑을 찾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블록체인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 관점에서는 서비스가 재미없어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그 전환 과정의 불편함 때문에 이제 이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해요. 네, 이게 되게 주객 전도가 된 꼴인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웹3 서비스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갑 사용성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탈을 전혀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지갑의 잠재성보다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돼 해서 사용성 좋은 지갑을 좀 찾고 있지 않나 싶고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큰 줌아웃을 해서 보면 저는 서비스나 컨텐츠의 발전에는 인프라의 발전이 반드시 병행되면서 필수적이라고 보거든요. 마치 넷플릭스 같은 지금 서비스들이 되게 잘 되지만 인터넷 초창기로 돌아간다면 사실 그 정도 인터넷 속도나 그 인프라로는 도저히 이 서비스의 컨셉이 아무리 좋아도 즐길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인프라의 발전이 병행돼야 된다. 지갑의 발전이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유저 편의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본받을 만한 지갑 사용 사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극적으로 말하면 아직 시장에 정말 지갑을 사용 경험을 정말 좋게 잘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아직은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례들이 그런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열심히 만들고 있죠. 네. 저도 이제 회사 운영하면서 느꼈었던 것들이, 내가 회사에 설득력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도 실제로 내가 쓰고 있나? 라는 모습을 보면 아닌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페이스 월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신다면 어떻게 느끼세요? 뭐 대표님이나 직원들은 페이스 월렛을 사용하거나 하면서 실제로 기존에 이제 없었던 경험들을 보고 뭐 어떤 차이점을 실제로 이제 피부로 와닿아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런칭돼서 실제 쓰고 있는 사례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인 이제 메타보라에서 만든 보라 포탈에 저희 지갑이 연동되어 있고, 또 이제 러디스타가 만든 룩손이란 게임 포탈에 저희 지갑이 연동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페이스 월렛 사용해서 보라 포탈에서 이제 아키월드라는 이제 그런 게임을 지금 즐길 수가 있어서 VPN을 통해서 즐겨보고 있는데, 카이카스나 원래 보라 포탈에 연동되어 있던 그런 지갑들 대비 저희가 페이스 월렛을 통해서 유저들이 이용했을 때 훨씬 게임을 이탈하지 않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과정들 전혀 없이 핀코드만으로 트랜잭션을 보내고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좀 편리하다는 거는 저희도 스스로 좀 많이 느끼고 있고, 다만 아직 좀 더 가야 된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처음 유저들이 진입했을 때 가스비가 없으면 트랜잭션을 아예 발생을 못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지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서비스에서도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UX를 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또 물밑에서 지금 또 새로운 게임들과는 그런 것들까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해치랩스가 다른 회사들과 합작법인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KB국민은행 그리고 해시드라는 회사와 함께 국내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를 이제 합작으로 만들어서 현재 최초로 사업자 라이센스를 따고 운영을 하고 있는 또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해치랩스가 지금 만들고 지금까지 방금 설명드렸던 페이스 월렛과 이 코다의 차이점은 크게 보면 고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1편에서 지갑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스 월렛은 개인 대상,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갑이라면 코다는 인스티튜션, 즉 기관과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갑 서비스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의 그 형태도 좀 구분이 되는데요. 코다는 법인과 기관의 그 가상자산을 대신 보관해드립니다. 그 가상자산의 키를 코다가 대신 관리해주고 있는 구조고, 이러한 구조를 수탁형 구조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지갑 사업, 뭐 커스터디 사업 고민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비슷한 거 아닌가? 동시에 해야 되나 따로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씩의 각자 이제 매력이 있는 건가 이걸 하는데, 이제 두 군데를 실제로 다 직접 운영을 이제 인게이지돼서 하시는 관점에서 그 지갑 사업과 커스터디 사업을 같이 했을 때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시너지라던가 이제 공유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결국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그들이 겪는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시너지가 나는 게 엔드 유저의 UX는 페이스 월렛과 같은 지갑을 통해서 사용성과 보안을 개선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흔히 재단 물량 혹은 법인의 보관 물량이라고 하죠. 그 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안전하게 그걸 관리하실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공해드림으로써 이 양쪽의 문제를 대부분 동시에 겪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한꺼번에 제공해 드리는 것이 그런 데에서 큰 좀 시너지와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또 근데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크립토 윈터가 다가오면서 지갑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그 슬픈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창업을 하면서 이제 벌써 두 번째 만든 크립토 윈터인데요. 네, 저희가 2018년 6월에 창업을 해서 18년, 19년, 20년으로 이어진 크립토 윈터를 한번 겪었었고 또 이번에 21년, 22년 지나서 이제 올해 또 윈터를 좀 겪어보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2019년도의 윈터와 지금의 윈터에서 시장의 펀더멘털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이 산업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 진출을 하고자 했던 기업들도 어떤 교육 단계 그리고 POC 정도의 단계에 좀 그쳤다가 그런 윈터가 찾아오니까 대부분 어떤 사업을 좀 철수하고 예산을 다시 철회했다면 지금은 왜 웹3가 이 산업 본인이 속해 있는 사업과 산업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굉장히 깊은 고민을 가지고 진심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현재 윈터가 왔지만 펀더멘탈이 19년 때와는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었던 기억은 있는데 대부분 계속 겨울이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만 네. 어렴풋이 존재하는 듯한.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따스한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저희도 이제 뭐 데이터 인텔리전스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뭐 급격히 뭐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트랙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네. 펀더멘털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갑 사업을 하는 이제 해치랩스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투기를 한다 해서 내가 특정 코인을 사야지 한다라고 해서 지갑 개설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펀더멘털을 다루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과열될 때도 혹은 이렇게 갑자기 냉각될 때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갑의 대중화를 위해서 해치랩스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있을까요? 이 지갑의 대중화 혹은 웹3의 대중화가 잘 되려면 사실 저희 역할도 중요한데 결국 이 방금 말씀드렸던 웹3가 결합된 서비스, 즉 컨텐츠들의 성공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엔드 유저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사실 웹3 혹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건 다 기술의 이름이지 그게 엔드 유저들에게 바로 그게 어떤 밸류를 주는지는 그 기술 자체의 이름에는 담겨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컨텐츠 그러니까 서비스들의 영역에서 유저들에게 밸류를 실제로 주고 유저가 그 가치를 느끼고 그러한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컨텐츠나 서비스 사업자들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문제들을 겪으시지 않도록 이제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뭐 핸드폰을 바꾸게 되는 이유도 핸드폰 100만 원 넘고 요즘 뭐 200만 원도 넘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이유로 나 앵그리버드 해야지. 저도 예전에 갤럭시 노트라는 거를 처음 바꿨을 때 펜이 왜 필요한지 몰랐지만 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뭐 틀린 그림 뭐 이렇게 핸드폰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뭐 기린 그림인가 뭔가 있었는데 저는 그림을 나름 잘 그리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펜이 없으니까 너무 못 그려서 놀림을 받다 보니까 노트를 샀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뭐 저만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펜 사고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그림 실력에 대해서? 거의 화백이었죠. 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갑을 쓰는 것도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난 너무 지갑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요. 나는 이걸 너무 하고 싶어 한데 지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에도 얘기했던 어떤 게임 산업이나 이런 것처럼 흥미로운 서비스들이 그 설득 포인트가 많이 나올수록 더 잘 준비된 지갑들이 엔트리 포인트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갑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뭐 컴플라이언스, 규제, 투자자 보호에도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 해치랩스에서는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특히 이럴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에 지금 그런 결국 자산을 발행한 그런 재단들과 그리고 그 재단들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관점이 지금은 당장은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코다 같은 수탁업자라든지 혹은 쟁글과 같은 그런 공시업체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 물량을 반드시 제3자에게 수탁하고, 전문 업체에게, 그리고 유통량을 거짓 없이 공시하고, 그리고 사전에 꼭 선공시를 해야만 이 출금이 되도록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관리 감독 체계가 잘 갖춰져야만 조금 더 건강하고 공정한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근데 두 분 모두 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3년 이상 정도 해오셨잖아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탈불하지 않고 오래 계시더라, 뭐 이런 좀 나름의 정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정말 이 기술이나 이런 걸 정말 믿어서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계속 있다 보니 뭔가를 더 깨달아서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걸 좀 더 늦게 알았지만 좀 더 진득하게 있는 경우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몇 번의 겨울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일관성 있게 어떤 그 분야에 있으면은 그 과정에서 점점 확신이 없더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문건기 대표님은요? 저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탈불하고 한 기업과 사람들이 참 많이 이렇게 동료와 산업 내 동료 기업들을 많이 떠나보냈었는데, 아무튼 저의 생각은 Y-Web3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나름의 가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오래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이 윈터와 그런 썸머는 크립토에서 유독 조금 더 짧은 주기로 빨리 오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신기술에는 반드시 하이브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특히 이 웹3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자산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하이브의 진폭이 더 크고 그리고 주기가 더 짧게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Y-Web3에 대한 나름의 가설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펀더멘탈에 대한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를 아시기 때문에 계속 남아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이 사실 이 산업 자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잡는다는 게 애초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시장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뭐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나요?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밸류까지 잡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 대표님이 이제 뭐 IR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 지갑 사업을 투자를 검토하거나 판단을 할 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한 뭐 팁이 있으실까요? 지갑을 만드는 회사가 타겟하는 유저의 페르소나가 어디에 있느냐가 저는 시장 사이즈를 어떤 바라보는 하나의 그 파라미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3 유저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지갑이냐, 아니면 앞으로 새로 들어올 웹3를 처음 쓰는 유저를 타겟하고 있는 지갑이냐에 따라서 이 지갑의 어떤 향후의 전략과 성장 그 가능성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사용성 관점에서 그렇다면 얼마나 유저들이 편한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 결국 한번 자산이 잘못 이렇게 인출되면 서비스의 그런 신뢰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돼서 그게 내재화를 했든 아니면 어떤 외부의 솔루션을 썼던 간에 어떻게 거기에 있어서 리스크를 좀 헤징하고 있느냐 혹은 관리하고 있느냐의 영역들을 보신다면 좋은 지갑 서비스를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두 회사 모두 적극적으로 채용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구직자분들,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꿀팁 같은 게 있다면요? 이미 웹3에 관심이 있을 분들보다도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의 산업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가끔 이런 요청이 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씬에서 창업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줬던 가치관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파도의 높이가 높은 곳에서 서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높이가 5m인 곳에서는 국가대표급 실력을 가진 서퍼도 최고 기록은 5m 정도일 테지만 파도의 높이가 30m인 곳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서핑 실력만 가져도 10m, 20m의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본인이 가진 역량, 본인이 가진 잠재성을 발휘했을 때 그게 시장의 성장 속도,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하는 만큼과 본인의 잠재력이 곁들여져서 본인의 성과와 본인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큰 기업들이 있고 고착화된 산업에서의 잠재성을 발휘하시기보단 새롭게 커나갈 산업에서 도전하시는 게 훨씬 본인의 기대 뭐랄까요 효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웹3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굉장히 글로벌하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내가 어떤 사업 영역에 인게이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글로벌한 걸 할 수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산업을 내가 한국인으로 했었을 때 얼마나 이제 국가 후광 효과를 입을 수 있는가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이나 크립토는 거래량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시장에 있는 참여자들이나 여러 면들에서 보더라도 글로벌이 굉장히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인 만큼 조금 더 이제 글로벌한 산업에서 내가 아직 증명되고 정리되지 않는 곳에서 훨씬 더 불확실성은 클 수 있지만 정말 더 멀리 끝까지 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도전을 하고 싶은 그 분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인 산업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요. 그만큼 방향성은 계속 바뀔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감수해야 되는 불확실성도 크다라는 것도 아시면은 오셔서 이렇게 또 놀래시거나 이렇게 후회하시거나 금방 다시 이제 탈불 하시거나 하는 일들이 훨씬 없지 않을까. 마지막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산업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런 점들을 다 판단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해치랩스 문건기 대표님 모시고 지갑의 역할과 실제 사례 그리고 크립토 윈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웹3 사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꿀팁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해치랩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되게 이 씬에서 좀 주목받았던 이유는 결국 저희는 코인을 발행하거나 하는 것 없이 영업이익만으로 사실 지금까지 열심히 성장을 해왔고 그 이유가 저는 코인이 싫어요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를 증명해오면서 성장시키고 싶었던 의지가 되게 강했고요. 그러한 창업자들이 지금까지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온 회사라서 혹시 이러한 저희의 가치관 그리고 비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좋게 봐주신다면 기업의 관계자분들이라면 연락 주시고 또 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은 포지션 채용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웹3 사용 설명서에는 또 다른 새로운 웹3 분야를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